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죠.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월 3일 개봉일에 맞춰서 봤는데 워낙에 화제작이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전에 이제 그 프리미엄 상영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리뷰일지 모르겠으나 한번 또 제 나름 찌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작품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좀 짚어드리면 이전에 TV판이었던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서 1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를 조종해서 만들어진 신인류 코디네이터와 일반적인 내추럴 간의 전쟁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 코디네이터 단체인 블루 코스모스가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블루 코스모스의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세계평화 감시기구인 컴퍼스가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퍼스에는 키라, 라크스, 신 아스카, 그리고 카가리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드의 멤버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새로운 독립국가가 떠오르는 중이었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컴퍼스의 블루 코스모스를 일망타진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컴퍼스 멤버들이 파운데이션에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을 이끄는 재상 오르페가 라크스에게 여러 가지 플러팅을 날리게 되고 라크스 역시 오르페에게 미묘한 슈퍼 이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키라는 혼자 현자 모드가 왔어요. 현타가 왔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 듀렌다를 잡은 이후에 세계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코디네이터와 내추럴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적어지는 것 같은 혹은 본인이 뭔가 이걸 해내야겠다는 이런 책임감에 짓눌려서 자기 스스로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르페가 너는 라크스 옆에 있을 만한 남자가 아니야 라고 힐난해도 뭔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크스, 키라, 오르페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 그 외에 더 많은 사랑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코디네이터와 내추럴 간의 전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이게 바로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이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메차쿠차, 즉 엉망진창 사랑과 전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앞서 스포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실 분들이나 스포일러가 조금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게 해주시고 아닌 분들은 같이 가시죠. 자, 그러면 장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2D 작화를 넘어선 3D 작화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작품에 나오는 모빌 슈트 간의 백병전부터 크게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전함과 모빌 슈트 간의 전쟁, 이런 거를 3D 작화로 정말 잘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요깃거리를 충분히 한다, 이것만으로도 극장에서 볼만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드 TV판에서 봤던 뱅크 씬들이 있잖아요. 데스티니의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임펄스 건담의 요 합체 장면들 다 3D로 일신된 최신 작화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나면은 건프라가 무척 땡길 거예요. 특히 이 작품의 최종 기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압도적으로 멋있게 나와서 그걸 땡겨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라이징 프리덤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예고편에서 봤을 때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색감도 좀 탁하고 저는 예고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건프라 라인업들 보면서 중간에 퇴장할 거라는 게 명백한 그런 기체였기 때문에 뭔가 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막 그 방패를 날리면서 싸우는 모습이랑 신 아스카가 몰고 있는 이모탈 저스티스랑 함께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싸우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나면은 와, 이거 라이징 프리덤 그래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라이징 프리덤은 건프라로 하나 사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색감이 메탈 로보톤이 더 예쁘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메탈 로보톤에도 눈이 좀 가는데 이게 하나에 20만 원 돈 해가지고 그럴 돈은 없고 건프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덤만 얘기했지만 저스티스, 아카츠키 여러 가지 메카들이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심지어 지고쿠까지, 샤 전용처럼 빨간 지고쿠까지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액션만으로도 충분히 돈값하는 극장판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네요. 또 이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처럼 3040 세대들이 어릴 때 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거에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작품의 후일담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가 바뀌어서 감흥이 조금 덜하긴 했지만 카갈이랑 아스란 두 사람의 데스티니에서 약간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선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꽤 좋았고요. 전통적으로 담고 있는 퍼스트 건담이나 여러 메카닉에서 가져오는 오마주 같은 것들을 또 확인하면서 내가 조금 덕력이 있다, 내가 이런 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아볼 수 있는 그 장면들에서 피식피식 웃게 될 거예요. 특히 뭐 요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새로 나오는 그 월강의 발키리라는 아그네스 기벤라트라는 캐릭터인데 역스베샤에 나오는 퀘스랑 한박이에요. 물론 머리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근데 또 이 캐릭터의 성우가 건담 시대에 나왔던 프레이 성우입니다. 프레이가 원래 퀘스트라는 캐릭터를 좀 오마주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퀘스트도 그렇고 프레이도 그렇고 상황도 뭐 이해가고 뭐 캐릭터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다 알지만 그래도 그들이 죽을 때 아주 속이 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좀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막 보면서 박수를 칠 정도로. 근데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캐릭터가 또 있어서 와, 이게 약간 좀 PTSD가 막 그런 포인트가 건담 덕후들에게 정말 즐겁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정말 그냥 사견인데 유니콘 건담의 성공 이후로 우주세기 건담이 되게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세기 건담을 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거의 메인 세대가 아닌 저희 같은 3040 혹은 50까지 컨텐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소비할 게 살짝 적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성의 마녀 같은 그런 이제 신작들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작품도 이 다음 세대들, 지금의 10대, 20대들을 타깃으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충분히 즐기면서 추억 회상도 되는 그런 작품이 이 건담 시드 프리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좀 단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보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건담 시드 프리덤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말을 아끼셨거든요. 왜 말을 아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사가 90년대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급이에요. 와, 진짜 대사 때문에 항마력이 딸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요즘 쇼츠에 많이 보이는 림몰캐시님이랑 다나카님이 하는 그 있잖아요. 아래 머말리노 나가시. 그 감성이야, 그 감성. 대사 중에 막 그런 거 나와요. 막 오르페가 라크스한테 꽃을 주면서 이 꽃은 당신을 위해 피었습니다. 어머, 아름다워요. 당신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으면 다 질 꽃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일대의 그 꽃밭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런 연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라크스가 약간 정자 같은 데서 달을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있을 때 또 오르페가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전 달의 그림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죠. 와, 진짜 대사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 뒤에 앉았던 분들이 딱 그 영화 끝나자마자 야, 명대사가 몇 개야? 이런 대사 분위기에 활용 정점을 찍는 게 이제 오르페랑 키라가 싸울 때 무기도 없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하니까 딱 키라가 라크스의 사랑이 내 무기다 하면서 막 그 일가라는 장면에서는 야, 아래 머말리노 나가시. 그리고 뭐 이제 보통 TV 애니메이션을 극장판으로 만들 때는 올스타전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캐릭터들이 다 한 그 극장판에 떼거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분배거든요. 사실 신캐릭터가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몇몇 캐릭터들은 아예 분량이 삭제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뒷목 잡고 스트레스 받는 아그네스보다는 앤드류 발트펠트를 좀 더 보고 싶었는데 한 컷 나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 그리고 뭐 스텔라가 귀신으로 등장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엔딩에 키라랑 라크스가 플로덤,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정말 프리덤을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에서는 사실 좀 저항 없이 터졌습니다. 진지하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 좀 이 작품을 즐길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많이 당혹스러운 부분일 거고, 이게 호불호를 많이 가르게 하는 포인트일 거예요. 그리고 작화도 제가 3D 부분은 칭찬을 했는데 2D는 많이 갈릴 겁니다. 그 뭐 입술 부분도 입술을 좀 도톰하게 뭔가 립스틱을 바른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굳이 저랬어야 됐나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모든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작품 안에서 웬만하면 설명이 다 되고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아그네스 월광의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거의 소개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1주차 특전인 소설에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푸는 것도 좀 아쉬웠고, 파운데이션과 컴퍼스의 그 미묘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스트라이크 프리덤 강탈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스틸컷 하나에 대사 몇 줄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객들의 이해를 좀 낮추지 않나. 실제로 같이 갔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런닝타임이 좀 더 길어지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나. 스틸컷으로 대사로 때우는 게 아니라요. 자, 장점과 단점 리뷰는 끝났고요. 이제 좀 나머지는 제가 좀 쭝얼쭝얼 거리는 여담의 영역인데, 영화 시작 전에 로고까지 다 바꿀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워터홀 컴퍼니 배급사의 그런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은 하고 싶어요. 팬들을 불러가지고 씨앗 주주총회 뭐 이런 걸 하면서 자기네들이 줘야 되는 그런 굿즈 플랜이나 팬들이 원하는 개봉 방향성 이런 걸 들어보려는 노력 같은 것도 하고, 저는 사실 프리미엄 상영회는 안 갔다 왔는데 오늘 갑자기 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예쁜 굿즈들 이런 굿즈들도 제작해 주시고,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마케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열정에 정말 크게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오타 부분인데, 제가 뭐 일본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까막눈이고 그냥 듣는 것만 들리는 정도인데, 이 흐름상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게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덤 킬러인데, 초반 자막에는 신한테 프리덤 킬러라고 제대로 불러줘요. 신이 이제 원작에서 프리덤을 폭파시킨 그게 있으니까 별명 자체가 프리덤 킬러라고 불리게 됐는데, 중반에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신한테 프리덤 킬러라고 불렀을 때는 프리덤의 키라라고 자막을 바꿔다 쳤더라고요. 그것만 더 잘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실시간 패치를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후쿠다 감독님의 작품 중에 사이버 포뮬러를 좀 많이 봤다 보니까 이 작품도 사이버 포뮬러 쪽으로 해석되는, 캐릭터 해석이 되는, 그래서 이제 키라 같은 경우에는 카자미 하야토처럼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가 다시 빽했다가 이러는 느낌이 좀 많이 났고, 신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앙리라고 카자미 하야토를 정말 싫어했다가 나중에는 그에게 완전히 감복해가지고 하야토 빠돌이로 바뀐 그 캐릭터랑 완전히 같은 행보를 걷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이버 포뮬러가 좀 많이 생각이 나서, 한편으로는 극장판 흥행이 잘 된 김에 사이버 포뮬러 쪽도 다시 한번 건드려보는 건 어떨까. 그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건담 시드 프리덤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홍어나 청국장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좋아하는 그런 작품인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나면 건담 뽕은 오지게 찹니다. 건프라도 사고 싶고, 건담이라는 작품 자체가 건프라 사십시오, 이거에 대한 멋진 프로파간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건프라 판매량이 급증할 것 같은 그런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자, 그러면 찐막으로 한 줄 평과 평점, 크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크크.